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웰빙이라는 건 사실은 그 어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 하지만 사실 그 자기 중심이 자기에서 우리에서 자기로 넘어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푸어빙인 분들의 그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 저희가 그분에 대한 마음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사람들을 저희가 돌봐야 될 어떤 그런 책임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매일매일이 평이하게 노말빙이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난번에는요, 어린이의 그 교정 치료 시기의 첫 번째 단계, 아주 어려운 케이스, 아주 어려운 종류의 그러한 어린이 부정교합을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또 어느 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평이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덧니라든가 턱에 문제가 있는 환자라든가 그런 아이들의 치료 시기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시기는 보통 사춘기가 오는 그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시기는 우리가 많이 자라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바로 1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가장 많이 자라고 그런 시기가 지났을 때는 어떤 성적인 성숙이 다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이라든가 남자아이들이 모두 성적인 징후를 나타낼 때죠. 남자아이들은 변성기고요.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환자분이라든가 환자 보호자분에게 드리면은 이미 우리 아이는 벌써 그 시기를 지났는데 더 이상 안 자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지나도 좀 더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까지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지 그 시기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또 더 큰 이유는 그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에 턱 성장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되게 하고 혹은 많이 자라는 시기에 못 자라게 하고 그래야지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아가 어긋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치아가 좀 튀어나왔다거나 그랬을 때에 그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또 필요성은 그 시기에 바로 영구치열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은 또 얼굴이라든가 이런 외모라든가 이런 데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겨서 치료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한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교정치과에서는 손 사진을 찍어봅니다. 예. 교정 치료를 하는데 웬 손 사진이냐고요? 예. 예. 하지만 그 손 사진을 찍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손이라든가 이 손의 그 마디는 사실 연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든가 손등 부위죠. 그 부위의 뼈도 역시 골화가 덜 된 약한 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숙이 진행되면서 그 손의 뼈가 어떤 골화를 해 나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사진에서 두 번째 손마디에 뼈가 골화될 때쯤, 그쯤에서 치료를 하면은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이때 또 치료를 해주면 또 좋은 이유는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이들을 조금씩 갈아주는
붙이지는 않고요. 그런 치료를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이거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장치를 붙여주게 되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교정 치료는 끝났지만 그 장치 주변에 하얀 그런 그 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까맣다고 해서 무조건 썩은 게 아니고요. 하얗다고 해서 무조건 안 썩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썩은 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구로 이렇게 긁으면은 그 단단한 치아가, 그 단단해야 될 치아가 이렇게 묻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어떤 그 충치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는 예뻐졌어도 이렇게 보기 안 좋으면은, 예. 그리고 이런 걸 치료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예. 물론 경제적인 것도 많이 그 소요가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 치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술질을 못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아주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또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치료를 하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로 치자면요, 우리가 그렇게,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거로 판단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나이로 치자면은 보통은 여자아이들이 성장이 조금 빨라서요, 5학년 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5학년 때쯤이고요, 남자아이들은 5학년 조금 넘어서 한 6학년이나 요때쯤 되겠죠. 조금 더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 4학년일 수 있고요. 네. 남자아이는 뭐 5학년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대충 그 시기를 그냥 어머님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아이를 한번 교정 전문 치과에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는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그 잇몸이 좀 안 좋은 거라든가 이가 엉클어져서 잇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이가 썩을 가능성을 미리 해결을 해줘서 조금 그것이 진행되면은 그만큼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잇몸 조직이라든가 특히 잇몸뼈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나빠지면은 다시 좋아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치의학 기술까지는 다시 좋게 하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해주는 게 또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나이가 되면요. 아무래도 그 주변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고선요. 그리고선 주변에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요. 그 주변에 그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들을 꽉 잡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치료를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 결과가 오랫동안 재발이 안 되고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은 조금 더 일찍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또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과 관련된 문제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턱관절과 관련된 증상도 아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교정치료를 했다고 치더라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예. 어린 나이에 그 교정치료를 해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점 혹은 좀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입술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 집에서 자녀분과 입술질 해라, 입술질 하고 자라 이래갖고 티격태격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물론 효자를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장치를 붙이고선 입솔질을 안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장치를 붙이고선 양치를 안 하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마 입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기 때문에 입솔질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입솔질이 안 되면 저 같은 경우 너무 심하게 안 돼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그렇게 탈회가 진행될 것 같은 환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치를 떼어버립니다. 환자가 치료가 입솔질이 잘 될 때까지 보호자분도 제가 야단을 치고요. 환자도 야단을 쳐서 그때까지 다시 기다렸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 조직은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나이에 고려해야 될 점은요. 아이의 협조도입니다. 머리에 쓰는 장치라든가 혹은 입안에 쓰는 장치라든가 이런 틀니와 같은 장치는 환자의 협조도를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감기약과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줬는데 집에 가서 안 먹습니다. 도저히 나을 길이 없죠. 그래서 교정치료는 의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항상 돌보는 부모님과 본인과 세 사람의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돼야지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쓰는 장치를 안 쓰는 경우에는 어금니 부위에 이렇게 나사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좀 공포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야, 너 머리에 안 쓰면은 이에다가 나사 박는다 그러면 무서워서도 쓰곤 합니다. 어쨌든 그런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1차적인 첫 번째 쓰는 장치죠. 머리에 쓰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장을 조절할 수 있지만 나사라든가 그런 장치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때 그 아이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섭생은 우리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단 것, 딱딱한 것, 뭐 입안에서 유이처럼 먹죠. 저희는 생존을 위해서 먹지만 아이들은 유이처럼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장치를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치가 떨어지거나 파손되면은 그때 딱 한 번만 치료의 어떤 그 진행이 멈추는 게 아니라요. 굵은 철사가 장치를 다시 붙이면 굵은 철사를 또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달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이유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요. 끈적끈적한 음식들 있죠. 엿, 캐러멜,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중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얼음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 깨물어 먹는 그런 행위들은 아주 뭐 장치에는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녹여 먹을 수 있도록 조심을 시켜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주 그 아이들로 하여금 편식을 안 하고 아주 균형 잡힌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 단단한 음식이 많죠. 오징어, 쥐포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성인에게도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도 오징어나 쥐포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징어나 쥐포는 우리가 씹어 먹을 때 여기가 맷돌 운동을 하죠. 이렇게 꽉꽉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위아래 운동과 약간의 옆으로 그 움직이는 운동밖에 하지 않지만 맷돌처럼 이거는 이렇게 갑니다. 갈면은 역시 우리 그 턱관절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턱뼈와 머리뼈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디스크를 갈아댑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음식들이 오징어라든가 쥐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그 설탕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충치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은 사실은 끈적끈적한 음식입니다. 오랫동안 입안에서 있는 음식들이죠. 예를 들자면요. 과자라든가 아니면 뭐 밥을 으깬 그런 어떤 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더 충치를 일으키기 쉽죠. 예. 어쨌든지 이런 음식에 대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절이 안 된다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협조가 떨어진다. 뭘 시켜도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뭐 입솔질이 안 된다.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는다. 이랬으면 차라리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철이 들 때 하는 것도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이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할 때에는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뼈에 관련돼서는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뺐다 꼈다 하는 장치 있죠. 그런 장치를 역시 이때도 씁니다. 예. 그때는 이제 목적이 사실은 지금 갇혀 있는 턱을 풀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이때에는 막 턱이 아주 막 자라나는 1년 사이에 막 팍팍 자라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물론 장치는 뺐다 꼈다 하는 장치나 아니면은 머리에 쓰는 장치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요 시기에는 머리에 쓰는 장치라든가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아주 뭐 턱뼈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걸 잘 써주는 게 아주 제일 화급한 문제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턱뼈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잡혔다. 어느 정도 좀 바로 잡혔다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보시죠. 고정식 교정장치입니다. 예. 주변에 아이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씩 웃을 때 보면은 입안에 있죠. 자세히 보시면 저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장치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정식 교정장치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기 안 좋은 그런 금속성으로 검은색으로 있는 게 있죠. 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유명한 미국 배우 있죠. 미국 배우 중에 한 사람이 교정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교정장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이웃집 탐도 하고 뒷집에 nen시도 하고 거의 그런 식이니까요. 예. 거의 한 80% 이상의 미국 국민들이 교정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검은색의 교정장치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치아와 같은 색의 교정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 치아와 같은 색의 교정장치에는요,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요. 세라믹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가운데 철사만 한 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요즘은 남학생들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남학생들도 와서 엄마 나 그걸로 해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속 장치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과 세라믹과 그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장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플라스틱 말이 좀 싸 보이죠. 플라스틱. 예. 세라믹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요. 예. 하지만 플라스틱 장치가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그런 어른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인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투명도라든가 떨어지는 거라든가 잘 떨어지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세라믹이 조금은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치 두 가지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착용하게 하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네, 저는 안 보이는 것 중에 세라믹으로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거기서는 이제 권유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장치를 이용하고요. 네, 또 다른 장치로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중에 설측 교정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측 교정 장치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맞질 않습니다. 예, 어느 아주 부자 동네에 가면은 아이들 유치에도 금리를 해준다고 그러지만, 예, 실제로 뭐 저도 그 아이들 교정 치료에 그 설측 교정 장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봤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아직도 이들이 덜 나와 있습니다. 잇몸이 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입술질을 또 어른처럼 못 해주면은 설측 교정 장치는 그렇게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나이대에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교정 치료를 머리에 쓰는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붙이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다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일찍 해서 재발이 안 된다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일찍 끝내서 그만큼 더 재발할 시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유지 장치를 좀 더 잘 끼워주고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는 또 어머님의 몫들이 또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린이의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요, 성인 교정 중에서 요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와, 저런 것도 있나 하는 그런 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투명하게 교정하는 법, 장치를 안 붙이고요. 그리고 빠르게 교정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